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대1 완전 개별 맞춤식. 자, 요즘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룹 수업의 한계를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또 1대1로 했을 때 가장 이제 효과적인 수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과외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룹 과외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명만 그룹으로 모여도 일단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학원도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로 1대1 완전 개별 맞춤식 수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별 진도, 개별 교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만의 진도가 있고요. 그 학생만의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학원을 빠져도 며칠 빠졌다 오더라도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니까 수업에 대한 그런 공백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문법. 우리 학부모님들이 문법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법이 어떤 분은 심지어는 영어의 다인 양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 세대의 문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문법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 왜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등영어의 뭐예요? 고등영어의 다는 자, 특별히 수능하고 정시가 좀 나눠지는데요. 정시에선 독해가 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글을 읽고 글을 어떻게 이해하려, 그죠? 그다음에 추리려, 그죠? 그다음에 통합 이해 능력, 그다음에 뭐 메인 아이디어, 그죠? 메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뽑을 수 있느냐, 네. 그런 그 추론 문제 쪽이죠. 네, 조금 더 강조하자면 추론 쪽으로 더 강한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문법은 한 문제입니다. 문법은 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 이제 수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네, 정시고요, 수시죠. 네, 수시는 이제 내신인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30%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에서 또 문법과 관련된 문제가 6문제가 나왔다면 한 2문제 정도.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6문제가 서술형이다. 그럼 2문제 정도는 문법과 연결되어 있는 오히려 여기에서 2문제라는 얘기는 문법 그 다음에 플러스 구문이 결부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도 네,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반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죠.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법을 조금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문법을 세분화하고 어렵게 해서 문법을 위한 문법은 절대 하지 말자. 네, 그래서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고 문법이 핵심 문법이 핵심을 좀 잘 가지고 가자. 그래서 중학교는 주로 이제 모든 학원이 1, 2, 3권 정도로 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빠른 아이는 1년 걸리고요. 조금 늦은 아이는 한 16개월,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문법이 중요한데 고등문법을 우리는 이제 참고적으로 고등문법을 대부분 다 중학생들이 합니다. 중1 때 시작을 해요. 중1 시작을 하는데 고등문법은 일단 저희들 한 권으로 합니다. 뭐라고요? 한 권으로 한다. 한 권을 하긴 하는데 한 3회독에서 5회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1회독을 하는데 시간이 한 많이 걸려봤자 3개월이면 끝납니다. 예를 들어 고등문법이라고 시작을 해놓고 한 권을 1년 한다. 그럼 아이들 다 까먹습니다. 네. 중간 부분 나가면 앞에 까먹고 그래서 저희들은 3개월이면 무조건 1회독. 그러니까 1년이면 중1이 문법책을 잡아도 3개월이면은 1년에 3번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중3까지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한 중2 때 정도 되면 문법은 방학 때 한 번 정도만 훑어보고 네, 학교 중에는 내신하고 또 독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부도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한 3개월이면 중1 거 끝나고 2학년 3개월. 그래서 1년에 하여튼 1, 2, 3학년 거를 다 끝내고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학원이든 또 지금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든 어떤 식이든지 간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3학년이라고 합시다. 3학년 1학기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다 말해라 또는 한 번에 백지를 주고 써봐라 하면은 진짜 5줄 이상을 못 씁니다. 5줄 이상을 못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념이 안 써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안 써 있는데 문법 문제는 고등학교 문법 무조건 전체적인 영역에서 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에 중간고사는 동명사야. 그럼 동명사 내에서 문제를 내도 틀리는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문법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건 어느 영역인지 단원인지 말도 안 해주고 나오는데 풀 수 있을까요? 그냥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실수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을 듣습니다. 이제 뭐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고요. 뭐 엄마가 해줘도 되고 또 선생님이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는 하죠. 뭐 머리가 아주 안 좋은 학생 아니면은. 그리고 바로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고 다 맞으면은 그냥 100점. 뭐 틀리면은 뭐 다시 한번 푸는 게 잘하는 격이죠. 다 풀고 다 맞으면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냥 맞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이게 최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개념 설명은 들어요. 설명 듣기 전에도 설명 듣기 전에 나름 좀 정리를 하라고 해요. 왜요? 사람이 고민을 하면은 내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라고 하고요.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자 개념 이해합니다. 개념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개념 설명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하든지 또는 뭐랍니까? 네, 백지에다 다 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풀고 다섯 번째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안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공부한 게 아닙니다.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심지어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단원 종합 문제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 단원 종합 문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틀린 문제 만약에 7번이 틀렸다. 그럼 7번 옆에다가 이걸 뭐라고 해요? 몇 페이지? 46쪽 46페이지. 그 다음에 뭐 2-1 설명 이렇게 찾으라고 해요. 이거를. 이게 제일 저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몇 단원 아니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아니면 몇 페이지에 뭐 1번 설명 1번 설명 부분에 나와 있다. 뭐 1번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쭉 정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자, 책은 한 권 끝났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개념을 자, 제가 내리는 결론은 문법은 방식은 어느 방식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든 부모님이 가르쳐 주든 선생님이 학원에서 가르쳐 주든 학교에서 배우든 자, 1번은 뭐란 얘기죠? 네, 개념을 이해하고 가능하면은 내 나름대로의 문법 노트를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프린트 주는 거 문법 노트를 만들자. 아니면 파일첩을 만드는 것도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요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O형식이다. O형식 학원 자료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자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별로 모으는 자체가 머릿속에 정리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모으는 아이는요 벌써 그 아이는 머릿속에 뭐야 내가 이 O형식에 대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걸 어느 정도 벌써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는 O형식 모르면 여기에 가면 있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문법이요 총 18단원에서 뭐 세분화하면은 20단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문방구에 가면은 노란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000원에 5개씩 주는 거. 그걸 20개만 만들어요.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명사면 명사 파일은 거기다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 관계사면 관계사 파일 거기다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20개만 하면은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문법 문제 풀면 버려버려요. 심지어는. 나는 이건 평생 문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푸는 아이는 그걸 영원히 내 거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려버립니다. 문법을 풀면 다 끝났다면 어머니들이 와 다 갖다 버려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파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학원에서 문제를 꼭 쭉 하는 아이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그 원장님이 그 문법의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개념 정리법이 있거든요. 그죠? 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로 하는 방식이 있고 암기법이 있고
동명사 암기법이 있고 분사 암기법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중3까지 했는데 다른 학원을 옮긴다. 그러면은 마치 그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예요? 네, 처음 배우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면은 상위 한 30% 아이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0%는 100%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롭게 처음 배우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한번 결정했으면 좀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할 때, 네, 그래서 이 위의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많이 말하는 메타 인지 학습 능력이거든요. 그죠? 네. 메타 인지법이거든요. 메타 학습. 내가 배운 걸 알고 모르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일단 대박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메타 인지 학습법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한 거를 파일링하고 그 다음에 좀 내 거로 만들고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뭐라고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자꾸 뭐 하나 뭐 암기하고 뭐 그러다 자녀랑 싸우고 막 그러지 말고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게 저는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학원에 오면은 딱 금방 학원에서 꿰차고 그 학원의 그런 철학과 그 원장님의 수업 방식에 녹아져 들어가서 금방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 제가 아주 히든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학원에서 뭐 중1 문법책을 나간다. 그러면은요, 집에서 타 출판사 중1 문법책을 하나 사는 거예요. 책을 구입해서, 네, 같이 나가요. 아니면은, 이번 달에, 뭐, 이번 주에 투부정사가 나갔다. 그럼 한 주 걸러서, 그 다음 주나 그 다다음 주에 따라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자기 주도로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거. 왜냐면, 학원에서는 이제 얼마나 그 누적 복습을 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정말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그걸 다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복습용 문제집을 한 권 더 나가면은 이건 완전 대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요지를 정리를 하면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학원에서 해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첫째는 뭐입니까? 네, 개념을 잘 잡아라. 그죠? 그리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게끔 또는 노트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네, 또 한 가지는 학원 교재 플러스 자습용 교재 병행 수업도 괜찮다. 됐죠? 네. 세 번째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자꾸 뭘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정말 그 스스로 찾는 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얼마든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검색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그죠? 네, 뭐 블로그에서 올린 글들을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검색 능력을 좀 게임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하고 내신의 대비는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2권 이상 풀면 집에서도 가능하고 학원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럼 저희 학원은 어떻게 하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부분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자습서를 또 병행하긴 그러니까 학원에서 또 한 권을 병행해서 저희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잡는 법을 가능하면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돼 있는 경우는 저희들은 병행을 합니다. 필요한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도 또 스위치 학습법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을 거꾸로 이제 한국어 순을 영어 순을 바꾸고 그거를 가지고 영자까지 확장하는 패턴을 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